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 정혜 씨는 혼자 사는 60대 중반의 여성이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벌써 3년, 자녀들은 외국에 있어 전화 통화도 한 달에 한두 번이 전부다.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자 낯선 편지 한 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노란 봉투에 다소 삐뚤삐뚤한 글씨. 전남 고흥군? 이게 고향에서 온 거야? 순간 정혜 씨의 손이 떨렸다. 잊은 줄만 알았던 그곳에서 온 편지였다. 부엌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바랜 종이 한 장이 가지런히 접힌 채 들어있었다. 정희야, 동백나무 아래서 널 기다린다. 혹시라도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봄이 다 오기 전에 마을로 한번 와줄 수 있겠니? 상철. 상철이? 그 이름. 그립고도 아팠던 이름이었다. 정혜 씨는 편지를 꼭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커피포트가 들썩이는 소리로 울렸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듯.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조심스레 꺼낸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동백꽃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자신과 상철이었다. 우리가 참 어렸었지. 눈가가 붉어졌다. 서랍 밑바닥에는 오래전 받지 못한, 그리고 보내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남아있는 듯했다. 다음 날 정혜 씨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몇 벌의 옷, 상비약, 그리고 상철의 편지를 가방 안에 넣었다. 오래된 코트를 입고 현관문 앞에 잠시 멈췄다. 30년이 넘었지? 동백은 아직 피고 있을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 하늘 아래 그녀는 조용히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정혜 씨가 고향 마을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쯤이었다. 작은 시골 정류장, 시멘트 벤치,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는 노인 한 명.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시간은 이 마을에선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저 집은 옥분이네였지. 아직도 저기서 살고 있으려나? 골목을 돌자 익숙한 풍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상철의 집이 조용히 있었다. 낡은 지붕, 벗겨진 담장. 하지만 정희의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다. 상철아. 정말 여기 있었구나. 문은 잠겨 있었고 담 너머로 마당에 핀 동백꽃이 붉게 보였다. 정희는 조심스레 담장 너머를 바라보다 작은 나무문 옆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녀가 다가왔다. 고무줄을 들고 놀던 아이는 정희를 보더니 수줍게 물었다. 할머니 여기 놀러 오셨어요? 응, 아주 오래 전에 살던 마을이거든. 잠깐 얘 친구를 보러 왔단다. 소녀는 방긋 웃더니 동백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 밑에 매년 누가 편지를 놔두고 가요. 근데 올해는 아무도 안 와서 나랑 엄마가 치웠어요. 편지를 누가? 정희는 벌떡 일어나 동백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마치 발이 스스로 그 길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동백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붉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치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그날도 이 나무 밑이었지. 넌 항상 여기서 기다렸는데. 정희의 눈앞에 그 시절의 상철이 떠올랐다. 하얀 셔츠에 눈웃음이 예뻤던 청년. 그 시절의 약속들, 말 못한 이야기들이 동백잎처럼 가슴에 떨어졌다. 정희야, 널 다시 볼 수 없더라도 네가 한 번쯤 이곳을 다시 찾는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았어. 왜 그렇게 혼자 다 감당했니? 나한텐 말해도 됐잖아.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정희는 한참을 동백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붉은 꽃들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다. 정혜 씨는 마을 이장님 댁에 하룻밤 묵게 되었다. 작은 방에 놓인 얇은 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듯했다. 상철이 왜 편지를 보냈을까? 지금쯤 살아있다면 몇 살쯤이었을까? 혹시 마을 어귀에서라도 마주치지 않을까? 이장님은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며 말했다. 그 친구, 상철이 참 조용한 사람이었지. 도시로 간 자네한테
매년 편지를 썼다더구먼. 근데 답장이 안 와서 결국 보내질 않았대.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래. 읍내 우체국장이 그랬다더라고. 한 통도 안 보냈다면서 그냥 서랍에 모아뒀대. 상철이가 매년 적고 다시 넣고 그랬다더군. 정희는 가슴 한가운데가 저릿해졌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 그는 매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럼 나만 몰랐던 거야. 나만 멀리 도망친 줄 알았는데. 그날 밤 이장님은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내어주었다. 상철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누군가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가 여러 장 있었다. 모두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그중 맨 위에 있던 한 통. 봉투엔 정희의 이름이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정희야, 매년 너에게 말을 걸었다. 네가 돌아올까 싶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서 동백을 지켰다. 언젠가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조금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긴다. 그리웠다. 그리고 지금도 그립다. 정희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뜨겁게.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나는 그저 너를 잊은 줄만 알았어. 창밖엔 달빛이 은은히 내리고 있었다. 마당의 동백나무도 그녀와 함께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이튿날 아침, 정혜 씨는 상철의 집 앞에 다시 섰다. 밤새 울고 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집 마당의 동백나무는 햇살을 받아 더 붉게 피어 있었다. 꽃잎들이 하나둘 바람에 날리며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풍경이었다. 이제야 알겠어. 너도 나처럼 말하지 못했던 거구나. 정희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편지 한 장을 꺼냈다. 흰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그녀는 동백나무 아래 상철이 늘 편지를 두던 그 자리에 조용히 그 편지를 놓았다. 상철아, 너의 마음 이제야 닿았어.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아줘서. 이제 나도 널 놓을게. 그리움은 간직하고 남은 삶은 나답게 살아볼게. 정희는 마지막으로 동백나무를 바라보았다. 마치 상철이 거기 서 있는 듯했다. 잘 있어, 상철아. 다음 생엔 우리 조금만 더 용감하자.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마을길엔 봄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벚꽃보다 먼저 피는 동백꽃은 그해 봄에도 변함없이 그녀를 배웅해 주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마을, 작아지는 동백나무. 그 풍경을 눈에, 마음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때로는 말하지 못한 채 남겨진 시간 속에서도 피어나고 이어지고 다시 피어나는 것이라고. 정혜 씨의 마음에도 조용히 다시 동백꽃이 피어나고 있었다.